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악어의 눈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눈물을 흘리는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왕따 가해자가 암에 걸렸네. 기분 너무 좋은데 뭐라고? 이제 용서를 해달라고? 아니 싫어. 그냥 잘 가라. 원제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였던 동료의 암 선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회사 한 지 1년 정도 좀 넘은 옛 직장에서 동료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러나 그땐 친했었던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 들어왔어요. 예, 맞아요. 원래는 정말 친했었고요. 나이는 저보다 5살 더 많습니다. 동료이며 선배지만 그냥 평소에 언니 하면서 따랐고 또 많이 친하다 보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저의 개인적인 그런 비밀들까지 싹 다 공유를 했던 그런 사람이죠. 특히 제가 그때 당시 사내 연애 중이었는데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상담도 자주 하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회사 내에선 그 누구보다 믿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모든 걸 다 말했는데. 네, 맞아요. 바로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미친 짓거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온몸이 부서지듯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 경험이었죠. 아니 사실 그래. 친하게 지냈을 때도 그런 게 좀 있긴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무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사람을 은근히 돌려가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제 비밀을 모두에게 다 까발렸으며 거기다가 없는 사실까지 부풀려 전달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몇몇 직원들이 저에게 와서는 아까 꽁꽁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도 여러 번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멀어졌어요. 물론 처음엔 저도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무시를 했고 또 이렇게 무시를 하면 나아질 줄 알았던 그 제 뒷담화랑 이간질은 결국에 선을 넘었는데 이게요 참 신기합니다.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 건지 평소 제 편인 줄 알았던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그 여자 편으로 확 돌아서 버리더라고요. 네, 저도 당연히 화가 났지만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상황 설명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아무런 변명도 안 했어요. 너무 구차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역시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들 중 하나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는데 정말 후회가 돼요. 여하튼 정말 어찌나 뒤에서 열심히 이간질을 하는지 저랑 친했던 남직원 한 명과 지금의 남편이에요. 그때 사내 연애했던 그 남편인가 봅니다. 여직원 2명이 거의 동시에 퇴사를 한 뒤에 그러니까 제 편이었던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이 여자의 이간질은 살판 난 듯 더 펼쳐졌고 결국 그렇게 직장 내 왕따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왕따와 별개로 일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끝까지 버티며 3년 근속 채운 뒤에 퇴사를 한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느라 최대한 짧게 썼지만 그때 정말 괴롭고 힘든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이간질이나 뒷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같이 밥을 먹을 때 친한 여자 동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야 누구누구 씨가 꽁꽁이 너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 알고 있었냐? 등등등 이런 미친 소리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 이거요 입에 담기도 모욕적이고 더러운 말들은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저한테 일 잘한다며 칭찬을 하고 이뻐하니까 이 여자가 없는 얘기를 지어서 전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팀장님도 그랬어요. 저를 대하는 행동이랑 시선 그런 눈빛들이 딱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이유를 전혀 몰랐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팀장님 말고 다른 팀장님에게 들어서 알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제가 못 버티고 이제 퇴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팀장님이 알려준 겁니다. 이분이 제일 친한 팀장님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나이 30 가까이 돼서 학창시절에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왕따를 당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고통이었고 어쩔 때는 숨이 안 쉬어지고 고황장애처럼 그런 적도 여러 번이에요. 그리고 이쯤 되니까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나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여하튼 나한테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참고로 이 여자는 원래는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 어차피 나간다. 지금 사실서 쓴다. 이유나 알고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겨우 말을 하더라고. 예전에 저랑 이 여자가 프로젝트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이 여자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고 그 문제를 제가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를 크게 칭찬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여자를 엄청나게 깠어요. 되게 나무랐죠. 그리고 바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랬냐? 이러면서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왜 나를 원망하는 거야? 아니 그 전에 이거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될 일 아닌가? 이렇게 따졌더니 그래 너는 바로 이게 문제야 이러면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아무리 네가 아는 거라 해도 너 혼자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을 해서 내가 해결을 하게 했어야 되는 거야. 너는 내가 그 정도도 해결 못할 거라고 봤냐? 어? 실제로 말이 훨씬 더 길었는데 그냥 요점만 줄여서 말을 하면 바로 이거예요. 즉 본인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말을 안 하고 혼자 해서 자기 뒤통수를 쳤다 이겁니다. 아니 나는 도와준 건데 자존심 상할까봐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하튼 바로 이게 저를 괴롭혔던 주된 이유이며 이간질까지 해서 사람을 왕따로 만들었던 그 이유죠. 이거예요. 그렇게 저는 퇴사를 했고 1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전날 저랑 친했던 팀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하는 말이 그 여자가 건강검진에서 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었다고 하네요. 뭐 정확히 상태가 어느 만큼 나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상황이 썩 좋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여하튼 이거를 왜 나한테 말을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그 여자가 저를 보고 싶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전해달라고. 솔직히 저요 이 얘기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그래 잘됐다. 사람 괴롭히더니 벌 받았네 이거였고 당연히 얼굴도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팀장님이 자꾸 설득을 하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지 무슨 말을 할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찾아갔고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 여자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내가 몹쓸병에 걸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죽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막상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전날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미안해서 사과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보자고 한 거야. 등등등. 지 딴에는 눈물까지 보이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을 뿐더러 또 여기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 어쩌면 누군가는 저를 사이코패스로 볼 수도 있겠네요. 여하튼 이 여자가 제 손을 잡을 때 딱 뿌리치고 말을 했어요. 아 그래 꽁꽁이 언니 정말 잘됐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돌려받는다고 하더니 정말이네. 거의 2년 넘게 사람을 지옥에서 살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뭐야. 나는 그 사과 절대 안 받을 테니까 미안해 하지마. 아니 이미 그 죄값들 다 돌려받았는데 안 그래? 그리고 나 분명히 말을 하는데 언니 죽어서도 연락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여자가 용서가 안 됩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동안 마음속으로 몇 번을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희 남편이 남의 편입니다. 그때 사내 연애를 했던 남자가 바로 저희 남편인데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다 아는 그 남자가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지마. 지금 다시 가가지고 사과하고 풀어. 이러는데요. 아니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지워지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알아요. 저도 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픈 사람한테 모질고 못된 말을 했으니까 그 죄 살면서 언젠가는 다시 돌려받겠죠. 근데요 이대로 용서를 해버리기엔 과거의 저한테 죄를 짓는 기분이고 저는요 절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픈 사람이니까 무조건 용서를 해라. 여러분은 저희 남편의 이 말 이해가 돼요? 정말로 저 혼자만 나쁜 년입니까? 댓글 1번. 네, 쓰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더 재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남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게다가 자기 마누라가 당한 고통을 아는 사람이 저래요? 여하튼 그 여자의 사과는 쓰니에게 닿지 않았고 그동안의 응어리를 풀 만큼 충분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뿐이죠. 그러니까 남편 말을 무시하세요. 댓글 맞습니다. 구구절절 제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아니 아프면 뭐 죄가 없어지나? 아픈 거랑 죄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따지면 이 꽁꽁이도 암에 걸리면 용서하겠네? 2번 아니 굳이 왜 만나려고 한 거요? 나만 이거 이해 안 되나? 댓글 나는 이해돼요. 나 같아도 비수 꽂으러 갔다. 왕따 안 당해본 사람은 그 고통 절대 모르죠. 2번 이거는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면 절대 모를 일입니다. 사실 저도 쓴이랑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가해자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때 사과받고 싶어서 갔던 건데 그랬는데 이게요. 막상 사과를 받으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그래서 나한테 네가 했던 거 똑같이 돌려받아라 이러면서 대놓고 저주하고 집에 와가지고 엄청 울었어요. 여하튼 나는요. 그래서 쓴이가 왜 만나러 갔는지 이해가 됩니다. 3번 아니 당사자 입장도 안 겪어봤으면서 굳이 왜 만나러 갔냐라니 이런 댓글을 왜 쓰는 거요? 어? 아니 마음에 응어리진 게 있으니까 같이 뭐 보고 싶어서 갔겠냐고. 어? 3번 와 이건 뭐야? 가해자보다 남편 놈이 더 열받는데? 바로 이게 말로만 듣던 2차 가해구나. 아니 자기 아내가 그 정도로 모진 말을 했을 정도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나? 일단 그 상처부터 보듬어 줘야 하는 게 남편 아니냐고. 아니 누가 지금 뭐 편까지 해달라고 했어? 어? 4번 용서는 개뿔. 지가 당했어 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입에서. 5번 이거 약간 그런 건가? 학폭 일진 출신이 데뷔하기 전부터 미리 사과하고 다니는 그런 거 요즘 유행하잖아. 저 여자도 그래요. 그냥 지 마음 편하려고 아니면은 치료에 어떤 부정이라도 탈까봐 그래서 사과한 걸로 보여. 악어의 눈물이지. 막말로 병 안 걸렸으면 과연 사과를 했을까요? 아니야. 아마 쓰니 말고 다른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있었겠지 뭐. 그리고 남편 뭐야? 미친 거야? 뭐라고? 가서 사과하고 풀라고? 와, 지금 무지성으로 피해자랑 가해자 화해시키는 건가? 그런 거야? 6번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네. 지 마음 편하려고 죽기로 괴롭히던 사람을 불러내? 야, USB에다가 신과 함께 담아가지고 보내주고 싶네. 죄와 벌. 7번 저 여자가 당시 이간질 했던 모든 사람에게 본인이 했던 짓들 고백하고 또 왕따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까지 전부 다 사과를 해도 한이 풀릴까 말까인데 뭐? 아프니까 용서를 하라고? 야, 이딴 게 남편이라니 진짜 저주다. 8번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이대로 터세요. 그 여자는 끝까지 나쁜 겁니다. 본인 마음 편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 좀 편해지려고 잘 살고 있는 쓴이를 불러다가 또 사람 속 확 뒤집어 놓은 꼴이잖아 지금 이거. 인과응보죠. 아니 그걸 떠나서 뭐 사과한다고 무조건 받아주고 용서할 필요는 없는 법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정말 싫죠. 뭐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이런 말들 하는데 나는 공감 못하겠다. 나는 그거 공감 못해. 아니 용서가 왜 복수야? 복수가 복수지. 아닙니까? 내가 성인 군자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 이거는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줘요. 빨리. 감사합니다.